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옛날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 경상도 산간 마을에 복숭아꽃이 만개한 늦봄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정자에서는 두 젊은이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있었지요. 한 거울에서 함께 살아온 호진과 소월은 어린 시절부터 오누이처럼 아주 애틋한 사이로 자랐습니다. 호진이 나이가 18살 생일을 맞아 인생의 중요한 약속을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오늘 내 나이가 18이 되었으니 이제 어엿한 어른이구나.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혼담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늘 앞에 서로 맹세하자. 호진, 오라버니, 정말 꿈만 같아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될 수 있다니. 호진은 품에서 붉은 실 한 가닥을 꺼내어 소월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묶어주었습니다. 소월도 떨리는 손으로 호진의 손목에 같은 붉은 실을 묶어주었지요. 이 붉은 실처럼 우리 인연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월이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오. 저도 같은 마음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라버니만을 따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숭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들 주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축복의 꽃비 같았지요. 그런데 소월아, 요즘 농사가 잘 안 되어 두 집안 모두 형편이 어려우니 걱정이로구나. 혼례를 올리려면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호진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마을의 지주 박영감이 소작농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아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도 소월이 부모님께 누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해. 두 사람은 붉은 실로 묶인 손을 꼭 잡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호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아니다. 그저 우리가 늘 이렇게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지. 소월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넌 걱정 말거라. 석양이 두 사람의 모습을 붉게 물들이며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아나이 평화로운 일상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임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호진과 소월이 혼인 약속을 나눈 지 사흘이 지난 장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산물을 들고 나와 좌판을 벌이는 가운데 소월이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기른 채소를 팔고 있었지요. 그때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주인인 지주 박영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지주 박영감은 50 중반의 뚱뚱한 몸집에 항상 술 냄새를 풍기는 자였습니다. 마을의 논밭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을 원님과도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며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요. 저 처녀가 누구냐? 얼굴이 꽃같이 곱구나. 어느 집 딸이더냐? 박영감의 시선이 소월에게 고정되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의 여색을 밝히는 성품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박영감이
소월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랑채에는 비단 방석과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박영감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월이 아비 되는 양반, 이리 와 술 한 잔 받으시오. 대감님께서 이런 천한 놈을 불러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박영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소월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듯한 탐욕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지요. 허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소. 자네 딸 소월이 말이요. 내가 보니 참으로 곱더구나. 나이도 이제 혼이 날 때가 되었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혼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따위 가난뱅이와의 혼담은 취소하시오. 내가 소월이를 후처로 맡고 싶소. 눈 다섯 맞이기와 기와집을 혼수로 주겠소. 소월 아버지는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박영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지요. 영감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 여식은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습니다. 약혼 같은 것이 뭐 대수냐? 내가 주는 조건을 보시오. 눈 다섯 맞이기면 자네 가족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게다가 기와집까지. 박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물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자네가 소작하고 있는 내 논에서 더 이상 농사짓기는 어려울 것이요. 거울원님도 내 친구이니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말이요. 그러시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허허,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요. 소월이도 양반의 후처가 되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지 않겠소? 박영감의 말에는 협박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월 아버지는 딸의 행복과 가족의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영감님, 하루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사옵니다.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시오. 내 성질이 급한 편이라서 말이요. 내일 저녁까지 답을 듣겠소. 소월 아버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영감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딸의 행복을 팔아 가족의 생존을 택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월이 그 고운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구나. 박영감은 혼자 남은 사랑채에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이미 소월을 차지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한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임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요. 박영감의 집에서 돌아온 소월.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 박영감의 제안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요. 콧간에는 먹을 쌀이 한 톨도 남지 않았고 지난해 흉년으로 인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막막하오. 박대감이 빌려준 쌀값도 갚아야 하고 소월이 혼례 준비할 돈도 없지 않소? 그렇다고 우리 딸을 그런 늙은이에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소월이가 얼마나 호진이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영감이 제시한 논 다섯 마지기는 그들 가족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었지요. 논 5마직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작해온 땅의 3배가 넘소. 그리고 기와집까지 준다니. 다음 날 아침 소월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소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밤새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소월아, 아비가 너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어제 박태감이 나를 불러서 소월 아버지는 박영감의 제안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소월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저는 호진 오라버니와 약속했어요. 붉은 실로 맹세까지 했는걸요. 소월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월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 굳어 있었지요. 소월아, 아비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으냐? 호진이네도 우리만큼 가난한데 어떻게 너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소월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머니의 마음도 무력할 뿐이었지요. 소월아, 어미도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단다. 어머니, 저 싫어요. 박대감은 이미 부인도 있고 첩도 있잖아요. 저는 호진 오라버니 아니면 싫어요. 그때 호진이가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느낀 호진이 무슨 일인지 물었지요. 소월아,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소월은 호진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호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소월이 넌 내 약혼자다. 박태감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이런 횡포가 어디 있단 말이야. 호진아, 너도 우리 형편을 알지 않느냐? 박대감의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 호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병민인 자신이 마을의 지주에게 맞설 힘이 없음을 깨달았지요. 소월아, 나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자.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자. 오라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호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결국 소월 아버지는 박영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월은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호진 오라버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소월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무력해서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수했던 사랑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요. 호진은 매일 술에 빠져 지내며 절망과 분노를 달래고 있었지요. 마을 주막에서 또 술잔을 기울이던 호진 앞에 덩치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양반, 매일 이렇게 술만 마시면 몸이 상하지 않겠어? 그 좋은 무예 실력을 썩히고 있으니 안타깝구려. 무예 실력이라니. 저 같은 놈이 무슨 무예를 안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놈일 뿐입니다. 김 대장은 호진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 산중에서
왈패 무리를 이끄는 두목으로 평소 호진의 의로운 성품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허허, 그런 소리 말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너무 많아서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하오. 호진은 김 대장을 따라 산속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바위굴 안에는 10여 명의 왈패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호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대장님, 이 젊은이가 소문으로 듣던 그 호진이옵니까? 주먹 한번 제대로 쓸 줄 아는 놈이 왔구려. 그래도 아직 애송이 같은데 우리와 함께 다닐 수 있을까요? 김 대장은 호진에게 칼 한 자루를 건네며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호진이 칼을 휘두르자 놀라운 솜씨가 드러났지요. 어호, 이런 실력이라면 충분하오. 게다가 의리도 있고 마음씨도 고드니 우리 무리에 딱 맞는구려. 대장님, 저 같은 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못난 놈일 뿐인데요. 복수심도 좋소. 하지만 개인의 원한보다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데 그 힘을 쓰는 것이 어떻겠소. 그날부터 호진은 왈패들과 함께 무예를 연마하며 지냈습니다. 김 대장은 호진을 친아들처럼 아꼈고 호진도 점차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지요. 호진아, 내 칼솜씨가 날로 늘고 있구나. 이제 웬만한 고수와도 겨룰만 하겠어. 대장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월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김 대장의 딸 순심이 나타났습니다. 20살의 활발한 처녀로 아버지의 왈패무리를 돌보는 일을 도맡고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도 호진 오라버니가 혼자 한숨만 쉬고 있네요. 그렇게 시무룩해하면 무예 실력도 늘지 않을 텐데요. 순심아, 호진이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단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호진 오라버니,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마세요. 앞을 보고 살아야죠. 순심은 호진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지만 호진의 마음은 여전히 소월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심이 내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내 마음은 아직 다른 곳에 있단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라버니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호진은 순심의 진심을 알면서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과 함께 지내며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호진아, 네가 우리와 함께 한 지도 벌써 2달이 되었구나. 이제 진짜 왈패다운 일을 해볼 때가 되었다. 무슨 일인지요, 대장님? 마을에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호진의 눈에 다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소월이 박영감의 후처가 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안채, 침실에는 값비싼 비단 이불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가득했지만 소월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지요. 박영감이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서자 소월은 몸을 떨었습니다. 새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자구나. 돈을 제대로 주고 산 보람이 있구나. 영감님, 박영감은 소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월은 돈으로 산 물건에 불과했지요. 그날 밤 소월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온몸이 아픈 채로 깨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눈가에는 멍이 들어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호진 오라버니, 미안해요. 소월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진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지요. 그때 박 영감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소월을 노려보았지요. 계집애,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시켜주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영감마님. 앞으로는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해야 한다. 돈 주고 산 계집애가 주인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날이 갈수록 박영감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월이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슬픈 표정을 지으면 주먹이 날아왔지요. 이 건방진 계집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었느냐. 내가 너희 가족을 굶어 죽지 않게 해준 은혜를 생각해라. 소월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더 이상 울지도 않았지요.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으라고 하면 웃고 울라고 하면 울겠습니다. 돈 주고 사온 이 계집애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요? 박영감의 본처와 첩들도 소월을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시선들이 소월을 더욱 고립시켰지요. 새로 들어온 계집의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굴더니 이제야 제 분수를 아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대감님 비위나 잘 맞추지 괜히 잘난 척하고 있으니 매일 밤이 되면 소월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영감의 발소리만 들려도 온 몸이 경직되었지요. 오늘은 좀 더 순종적으로 굴어야겠다. 어제처럼 저항하면 또 혼이 날 줄 알아라. 예, 영감마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소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생기 있던 눈빛도 사라지고 마치 인형처럼 무표정해져 갔지요. 석 달이 지난 소월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게 정말 나인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월은 중얼거렸습니다. 야위고 상처투성이인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호진이 사랑했던 그 소월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 같았지요. 계집애, 또 혼자 중얼거리고 있구나.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박영감은 소월의 정신적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함부로 대했지요. 내일 손님들이 오신다. 예쁘게 단장하고 술상이나 잘 차려라. 쓸모없는 계집애 같으니 라고. 예, 알겠습니다. 소월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매일 밤 호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호진 오라버니, 저를 잊어버리세요. 오라버니 보고 싶어요. 소월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았지요. 석 달째 지옥 같은 생활을 이어가던 소월에게 더욱 참혹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박영감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온 그날 밤, 그의 폭력은 극에 달했지요. 이 못된 계집애, 낮에 손님들 앞에서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내 체면을 깎아내리려고 작정했구나. 영감마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박영감의 주먹이 소월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소월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지요.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돈 주고 산 계집애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오늘은 제대로 혼을 내주겠다. 그날 밤 소월이 당한 폭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박영감이 잠들었습니다. 소월은 온몸이 아픈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소월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갔습니다. 호진에 대한 그리움도 부모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요. 호진 오라버니, 미안해요. 이렇게 비참하고 더러워진 몸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소월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채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로 향했지요. 마당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소월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지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 고통스러운 삶도, 이 치욕스러운 몸도. 소월은 우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래로 몸을 던지기만 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호진 오라버니, 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생에서는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소월이 눈을 감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씨,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마침 일찍 일어난 하녀 금단이 소월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금단은 소월의 팔을 붙잡고 우물에서 끌어내렸지요. 아씨,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놓아, 제발 놓아줘.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소월은 금단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마님, 제가 모든 걸 다 봤어요. 영감 마님이 아씨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살아야지요. 살아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금단아, 나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단다. 아무런 미련도, 그래도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면 안 돼요. 마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호진 도련님이요. 소월은 호진의 이름을 듣자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더러워진 몸으로 어떻게 호진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는 절망감이 밀려왔지요. 호진 오라버니는 이런 나를 보면 실망할 거야. 이렇게 더럽혀진 몸을. 아니에요, 마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련님은 분명 마님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소월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자결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삶에 대한 의지는 더욱 꺾여버렸지요. 금단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마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날이 올 거예요. 소월은 금단의 도움으로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지요. 하늘도 나를 버렸구나.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니 소월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것 같았지요. 하지만 금단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언젠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소월의 자결 시도가 있은 지 사흘 후 순심이 급히 왈패, 은신처로 달려왔습니다. 다녀는 마을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아버님, 호진 오라버니, 큰일 났어요. 순심아, 무슨 일이냐?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소월 언니가 박영감 집에서 자결을 시도했다고 해요. 한여가 간신히 막았다는데 호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소월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지요. 뭐라고? 소월이가 자결을? 그럼 지금 소월이는? 아니요. 금단이가 시장에서 몰래 알려준 거예요. 박영감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소월 언니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호진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대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호진아, 내 마음을 알겠다. 대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소월이를 구해내야 합니다. 왈패들이 모여 소월을 구출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왈패, 두목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박영감 집은 경비가 삼엄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다만 구출 후가 문제다. 두목, 그냥 구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박영감이 추적해올 것이다. 그러니 소월이가 죽은 것처럼 꾸며야 한다. 호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 대장의 지략에 감탄하면서도 작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요. 가짜 죽음을 연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소월이가 우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꾸미는 거다. 옷가지들을 우물가에 흘려놓고 유서도 남겨두면 박영감이 믿을 것이다. 순심이 나서서 자신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호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소월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지요. 저도 도울게요. 여자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작전 당일 호진과 왈패들 그리고 순심이 박영감의 집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박영감이 술로 인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행동에 나섰지요. 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담을 넘어 안채로 가겠습니다. 호진아, 조심해라. 우리는 여기서 망을 보고 있을 테니. 호진은 왈패 시절 익힌 탐력과 기술을 발휘해 탐을 넘었습니다. 안채로 향하는 길은 그가 외워둔 대로였지요. 안채 마당에 도착한 호진은 소월이 있는 방을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소월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소월아, 내가 왔다. 호진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소월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요. 호진 오라버니, 이게 꿈인가요? 꿈이 아니야. 소월아, 내가 너를 구하러 왔어.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갑자기 나타난 희망의 빛이었지요. 오라버니, 저는 이제 오라버니를 볼 면목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소월이야. 호진은 의식을 잃어가는 소월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호진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유서를 소월의 방에 남겨두고
소월의 옷가지 일부를 개울가에 흘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월이가 개울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소월을 안고 담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호진의 강한 의지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호진아, 잘했다. 이제 빨리 은신처로 가자. 은신처에 도착한 호진은 소월을 안전한 곳에 눕혔습니다. 순심이 정성스럽게 소월을 돌봐주었지요. 언니,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순심아, 정말 고마워. 호진 오라버니도 정말 고마워요. 저를 위해 위험한. 소월은 호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호진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교차했지요. 소월아,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호진아,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박영감이 시체를 찾지 못하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김 대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이 숙취에 시달리며 깨어났을 때 안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월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날은 달랐지요. 이 계집애가 어디 갔나? 소월아, 소월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박영감이 직접 소월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소월이 없었고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이게 뭐냐? 유서라고? 편지에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허허, 이 계집애가 나를 속이려고 꾀를 부리는구나.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겠다. 박영감이 하인들을 불러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소월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울가에서 소월의 옷가지 일부가 발견되자 하인들은 정말 개울가에 빠진 것 같다고 했지요. 대감님, 개울가에 아씨의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개울가에 빠졌다고? 그까지 신발이야 얼마든지 흘려놓을 수 있지 않느냐? 개울 속을 뒤져봐라. 하인들이 우물 속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시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지요. 역시 그렇군. 이 계집애가 나를 속이고 도망간 게 틀림없다. 누군가 도와준 놈이 있을 것이다. 박영감의 성격상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전체를 뒤지라고 명령했지요. 포도청에 연락해서 포졸들을 불러라. 마을 전체를 뒤져서라도 그 계집애를 찾아내겠다. 박영감의 권력으로 포졸들까지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지요. 대감님, 마을 전체를 다 뒤져봤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어디선가 숨어 있을 것이다. 산속까지 뒤져봐라. 박영감의 집착은 점점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잃었다는 분노와 속았다는 수치심이 뒤섞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박영감이 직접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월을 도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너희 중에 누가 그 계집애를 도왔느냐?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대감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월이가 어디 갔는지 거짓말 하지 마라. 분명히 누군가 계획을 세워서 나를 속인 것이다.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신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산기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왈패들의 은신처와 가까운 곳까지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 산 깊숙한 곳에도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겠군요. 박영감도 직접 말을 타고 산기슭까지 나와서 수색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지요. 이 산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라. 바위 틈이라도 놓치지 말고. 수색대가 점점 월패들의 은신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었지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산 전체를 뒤지겠다. 그 계집애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박영감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헛된 노력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지요. 대감님, 혹시 정말로 우물에 빠져 죽은 것은 아닐까요? 시체가 물살에 떠내려갔을 수도. 아니다. 내 직감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살아서 어디선가 숨어 있을 것이다. 박영감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월패들과 호진, 소월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박영감의 수색대가 점점 가까워지자 월패들의 은신처에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호진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대장님, 이렇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영감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박영감의 성격상 끝까지 추적할 것 같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호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접근해야 할 때였지요. 대장님, 박영감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자는 저와 소월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호진이 말이 맞습니다. 박영감의 횡포는 이미 도를 넘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양반을 건드리면 관아에서 우리를 토벌하러 올 텐데요. 김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적으로 불의에 맞서는 것과 현실적 위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지요. 호진아, 네 말이 옳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응징이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영감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 대장의 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박영감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을 폭로해야 합니다. 저도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박영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순심히 나서서 박영감의 악행들을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김서방네 딸을 겁탈하려다가 실패하자 그 집을 쫓아낸 일도 있고 이웃 마을 과부를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한 일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장료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많은 농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월패들이 하나둘씩 박영감의 악행에 대해 증언하자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박영감은 관아와 짜고 무고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이제 보니
박영감의 악행은 소월이 일만이 아니구나. 마을 전체가 그자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장님, 이제 확신이 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응징입니다. 김 대장이 일어서서 왈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눈에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좋다. 우리가 나서서 박영감을 처단하자.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할까요? 박영감을 무서워하는데 제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어요. 박영감의 악행을 증언할 사람들을 모아오겠습니다. 순심이 말이 맞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증언해야 하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호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사회적 정의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지요.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호진아, 이제 내 싸움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었구나. 함께 정의를 실현하자. 왈패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박영감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지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박영감의 악행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처단할 것이다. 소월아, 이제 곧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야. 호진 오라버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순심이 소월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박영감을 처단할 거예요. 왈패들과 호진, 소월, 순심이 하나가 되어 정의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사회적 정의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지요. 연대를 다진 다음 날, 한낮 왈패들과 마을 사람들이 박영감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김 대장이 앞장서고 호진이 그 뒤를 따랐지요.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함께했습니다. 박영감, 나와라. 내 죄를 묻겠다. 김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기와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지주 박영감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여전했지만 이상한 기세에 놀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게 무슨 난동이냐? 너희가 누구길래 감히 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박영감,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왔다. 박영감, 당신이 소월에게 저지른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박영감은 호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소월과 관련된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지요. 네, 내가 호진이냐? 그럼 소월이는 정말 죽지 않았구나. 역시 내 짐작이 맞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영감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나온 것이었지요. 박대감, 작년에 우리 딸을 겁탈하려 했던 일을 기억하시오? 저를 억지로 첩으로 삼으려 했던 일도 잊지 않았습니까? 소장료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우리 가족이 굶주렸던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영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악행들이 하나씩 폭로되고 있었지요.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고을 원님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권세를 부려봐야 소용없다. 오늘은 네 악행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김 대장이 박영감을 향해 다가서자 박영감의 하인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지요. 박영감의 하인들도 주인의 악행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함께 증언하라. 저희는 대감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인들마저 박영감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지요. 대감님이 소월 아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너무 잔혹했어요. 너희들까지 배신하는 것이냐? 박영감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지요. 박영감, 당신 때문에 소월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시오? 짝결까지 시도할 정도로 절망에 빠뜨린 죄를 어떻게 갚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지요. 박영감을 처벌해야 합니다. 악행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지요. 박영감, 내 죄상을 하나씩 말해주겠다. 무고한 처녀를 강제로 후처로 삼아 폭행한 죄. 그건 정당한 혼인이었다. 돈도 주고 부모 허락도 받았다. 소작농들을 작취하고 협박한 죄. 관리들과 결탁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옥에 가둔 죄. 박영감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폭로되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죄. 이 모든 죄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 나는 양반이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박영감은 마지막까지도 뻔뻔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지요.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의 악행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해보시오. 이 악인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오? 마을에서 쫓아냅시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합시다. 그동안 착취한 재산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김 대장이 박영감 앞에 서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박영감, 오늘 이 마을을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착취한 재산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라.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치욕을. 박영감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이제 소월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지요. 박영감의 횡포는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끝났습니다. 박영감을 처단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진과 소월은 김 대장의 도움으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마을에 정착했지요. 작지만 아늑한 초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월아, 이제 정말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구나.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호진 오라버니,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소월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박영감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호진의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지요. 이제 우리 지연되었던 혼례를 올리자 대장님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 정말요? 드디어 오라버니의 진짜 부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호진이 소월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져 있었지요. 며칠 후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김대장과 왈패들 그리고 새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호진아, 소월아, 진정한 사랑을 지켜낸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도 뿌듯하다. 대장님 덕분입니다. 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순심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호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었지요. 언니, 오라버니,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순심아,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순심의 희생적인 사랑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호진과 소월은 조용한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월아, 우리가 처음 붉은 실로 약속했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물론이에요. 그때는 이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지요. 호진이 품에서 새로운 붉은 실을 꺼내어 소월의 손목에 묶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함께하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키자. 네, 오라버니.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라버니가 내 곁에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소월이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